반드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안산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신 공약, 이분들이 하신 지역 발전 공약, 저 문재인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 바꾸고 정권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희망의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여기 안산 시민들께서 여기 계신 네 후보들과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 전해철! 자, 판 좀 내려주세요. 민정수석을 역임하시고 철저한 생활정치 건너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상목가다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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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시민 여러분, 상록구, 단원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전해철 후보 안산 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사랑합니까?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합니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해철을 사랑합니까? 저는 시민 여러분께 이 4명의 후보가 반드시 이번 4.13에서 승리할 거라고 약속드리는데 모두 믿을 수 있습니까?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1200조입니다. 실질 성장률 3%도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려우면 이번 4.13 총선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새누리당을 심판함으로써 이 어려운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심판하는 한 표를 보내겠습니까? 엊그제 안산의 청년들과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저 후보들 다 같이 모였습니다. 청년들은 철거했습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록금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7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청년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새누리당 후보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새누리당 후보를 이번 4.13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절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악용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2000여 시민들이 분향소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신부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의를 짓밟은 세력에게는 절대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진상규명이 안 된 세력에 절대 표를 주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산 시민의 자존심은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표를 주지 않는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선하고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안 우리 후보들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왜 우리가 단일화를 원했겠습니까? 안산에서 절대적으로 새누리당에 한석도 못 주겠다는 이 염원이 우리가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안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3번, 4번, 2번 이의 표는 모두가 사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새누리당이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2번 말고 다른 데는 절대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우리 안산 시민이 그동안 몇십 년간 했던 위대한 정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을 위한 확실한 정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비전이 있습니다. 안산 첨단 산업도시 그리고 해양생태 문화관광도시 안산을 우리 4명의 후보가 반드시 만들어 갈 텐데 여러분 그 4명의 후보를 위해서 큰 환호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산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실 전해철
후보님의 연설이었습니다. 전해철 후보 다시 재선시킬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거의 선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내일 모레 지나면 선거일인데 이제 누구를 선택할지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들 하셨습니까? 누굽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맞습니까? 상록갑의 전해철 맞습니까? 예, 우리 여기 안산은 수도권에서도 아주 전통적으로 우리 야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쭉 지지를 해오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안산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것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더라도 우리 안산에 반월 시화공단이 있죠.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 8,000개 입주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산업단지입니다. 우리 국내 총생산 또 수출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반월 시화공단의 경쟁력이 곧바로 우리 안산의 경제를 좌우합니다. 그동안 아주 여건이 나빠졌던 반월 시화공단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국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 만들고 국가 예산 확보한 것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 맞습니까? 네.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단일화만 됐다면, 그래서 표가 하나로 모이기만 한다면 넉넉하게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는데 야권표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전국에 수십 곳입니다. 야권표가 단일화만 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분산돼서 우리가 이기고 있어도 박빙 상태고 또 어떤 곳은 조금씩 모자라고 그렇게 해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를 주고 있는 그런 곳이 전국에서 수십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야권 분열되고 단일화하지 못한 것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권자들께서 전략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호남 외 지역에서 국민의당 후보 당선될 만한 후보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 한 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는 단 한 분도 당선될 만한 분이 없습니다. 여기 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은 당선되지 못하면서 야권표는 잠식해서 잘못하면 새누리당 후보에게 어부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당 지지하고 그 후보들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새누리당을 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에게 이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새누리당을 도와준다면, 거꾸로 새누리당을 당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야권 후보가 분열된 상황에서 야권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야권 전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유권자들께서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시는 겁니다. 정당은 자기가 정당하는 지지, 정당 투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비례대표원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나 후보자 투표는 앞서가는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 새누리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 후보가 누굽니까?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맞습니까? 네! 우리 상록갑은 누굽니까? 상록어른요? 이렇게 이제는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당 후보들에게만 지지를 모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혹시 다른 야당의 후보가 또는 무소속이라도 다른 야권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 후보보다 더 새누리당 후보를 꺾을 가능성이 크다면 저는 그 후보에게 표를 모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투표율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제 사전투표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요, 지금 사전투표율로 예측되는 투표율, 저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훨씬 더 투표율을 높여야 분열된 야권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누리당을 꺾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표권을 꼭 행사해야 한다. 그렇게 강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천주교 수흥교구 사제단이 그 미사 중에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그 결의문의 마지막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여기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르신들 살기에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요. 세계에서 어르신들 살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고생하면서 이만큼 발전시킨 게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에게 효도는커녕 불효를 하고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50%에 달합니다. 65세 노인 가운데 절반이 빈곤합니다. OECD 국가들 평균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한 5분의 1 수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왜 노인이 빈곤하지 않냐? 은퇴하면 노후연금을 충분히 지급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행복한 노년 보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연금 받는 어르신들 얼마나 됩니까? 기초연금이 있는데 많이 받는 분이 20만 원이죠. 그걸로 생활비 됩니까? 용돈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르신들 삶을 어렵게 만든 게 누구 책임입니까? 새누리당 정권 맞죠? 네! 여러분, 우리 기초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기초연금 제도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거 맞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기초연금 제도 만들면서 한꺼번에 연금을 많이 들이지 못하니 시작은 월 10만 원으로 시작하면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연금이 인상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설계대로 가면
다음 정부 말 정도에는 연금이 20만 원쯤 되고, 지금쯤은 연금이 한 30만 원쯤 이렇게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연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정부가 올리지 않은 연금 다 계산해서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연금 드리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늘리겠다. 그렇게 공약했더니 박근혜 후보도 따라서 똑같은 공약을 했죠. 그 공약 지켰습니까? 아니요.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그렇게 말해놓고 약속해놓고 하위 70%에게만 20만 원 드리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위 70%는 다 20만 원 지급받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기초수급자들은 그것도 소득이라고 또 빼고 도로 빼앗고요. 이런저런 소득이 있으면 공제하고 20만 원 온전하게 받는 노인들이 대한민국 전체 노인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버거워서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노인 자살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불효하고 어르신들 살기 힘든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새누리당 정권이 만든 거 맞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경제는 새누리당이 좀 더 잘하겠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일편단심으로 새누리당 지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 겪으면서 이제는 새누리당이야말로 경제에 무능하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능력이 없는 집권이 정권이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다. 이제 아시게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어르신들도 이제는 투표로 바꾸자 라는 대열에 동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 동의하십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일자리가 없죠. 그래서 절망입니다. 헬조선이라고 눈물 짓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40%쯤 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취업이 어렵습니다. 청년들 고통스럽습니다. 청년들만 고통입니까? 부모 세대들도 고통입니다. 고생하며 자식을 대학 보내도 대학을 졸업시켜도 취업이 안 되니까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미 은퇴한 부모들이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서는데 좋은 직장, 변변한 일자리 구해집니까? 전부 비정규직, 시간제, 허드렛 일자리. 그래서 다시 노년에 고생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들어서요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질적 일자리는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5060 세대들의 허드렛 일자리만 늘린 것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면 취업 못하면 그럼 앞으로 어르신들은 누가 부양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세계에서 또 최저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19인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두 사람이 아이 하나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속도가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구 전체 국민들 가운데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 3년 몇 년 더 지나면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희망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투표죠. 투표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그렇게 투표해 주셔야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투표하면 투표할수록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 투표하실 겁니까? 네! 자, 그러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젊은이들은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서 다 함께 투표 꼭 하자 이렇게 합의되신 거 맞습니까? 네! 여기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다 연락하셔서 다 손이 끌고 투표장으로 가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투표장 가면 누구를 찍는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후보 맞습니까? 네! 상록갑에서는 누구를 찍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후보들 다 당선시켜 주신다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안산 발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신 공약, 이분들이 하신 지역발전 공약, 저 문재인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 정치 바꾸고 정권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 시민들께 또 국민들께 희망의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여기 안산 시민들께서 여기 계신 내 후보들과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관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배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미래의 희망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호이면 전해철, 김철민, 권영인, 선창환 후보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네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해철, 김철민, 권영인, 선창환 당선시키실 수 있으시죠? 있으시죠?